저는 이게 좀 약간 화가 납니다. 이게 사기꾼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전부 쓰는데 정직한 전문가는 5단계 중 3번만 쓰고서 왜 안 되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다 포기합니다. 금감원이 실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5단계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단계 먼저 접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 용어를 나열을 해요. 2단계 고립시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죠. 제3자를 차단합니다. 3단계 안심시켜요. 개인정보 묻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심을 해소해. 4단계는 이제 파악을 해. 뭘? 금융자산을. 5단계 이제 계좌 이체를 유도합니다. 1단계에서 의심 안 하냐? 대부분 다 의심해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반대야. 피해자가 무너지는 건 1단계나 2단계가 아니고 3단계 안심시키는 단계에서 무너지더라고요. 1단계에서 뭘 하냐면 공포를 줘요. 2단계에서는 고립을 시킵니다. 3단계에서 유일한 구원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지. 근데 이 공포, 고립, 구원 이 구조는 사기꾼만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100년 된 마케팅에도 써. 세일즈, 마케팅, 설교, 심지어 연애 관계에서도 씁니다. 다만 사기꾼은 이걸 몇 분 안에 압축을 했었어. 왜 그럴까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주지 않거든. 실제 이 사기꾼들 녹취록을 보면은 지금, 오늘, 먼저, 바로 이게 다 뭐죠? 전부 시간을 압축시키는 단어예요. 반대로 이 사기꾼들이 절대 안 쓰는 단어? 내일, 천천히, 가족과 상의해보세요. 시간을 뺏으면 사람은 판단력이 죽어요. 판단력이 죽으면 감정만 남고 감정만 남으면 공포에 지배당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상한 상황에 빠져드는 거죠. 자, 글청개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곳에서 이게 사기꾼이든 뭐 10조짜리 기업 사례든지 간에 어떤 글이나 말이 있으면 거기서 돈을 만드는 구조를 채굴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은 사람 인생 망치는 사기꾼의 말을 학습하고 직접 돈 버는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짧습니다. 자, 2025년 1분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3,116억 원인데 이 건당으로 보면 평균 5,301만 원. 전년 대비 줄어든 게 더 늘어났어요. 1.9배로.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죠. 아니,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늘어나지? 피해자가? 뉴스에서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당해. 의사도, 교수도, 대기업 임원도. 그러니까 사회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대 최고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1억 원이에요. 현직 의사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예적금, 보험, 주식 전부 해약하고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넘겼어요. 현금 한 방으로 넘긴 것도 아니고 그 어렵게. 왜 그랬을까? 이런 말로 시작하죠. 고객님, 자녀분 명의로 된 계좌에서 비정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안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그런데 자녀분이라고 하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100% 해당되죠. 일단 사기꾼은 구체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틀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귀하의 계좌라는 말은 계좌가 없는 성인이 있습니까? 전부 틀릴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내 얘긴데? 이렇게 느낍니다. 점쟁이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요즘 고민 있으시죠? 다 맞는 말이에요. 고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반음 효과죠. 그 검사 사칭하는 애들도 있고 은행 사칭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 말의 옷이 달라. 검찰 사칭할 때는 귀하, 본인, 말하자면 고압적인 톤으로 하는 거고, 은행 사칭할 때는 고객님, 저희 이렇게 부드러운 톤을 씁니다. 왜 사기범은 같은 놈인데 말투를 이렇게 바꿀까? 검찰은 권위로 찍어 누르고 은행은 친절로 경계를 풀어요. 마사지를 하지. 메시지는 똑같아. 근데 돈 내놔라 이거예요. 포장만 다른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나와요. 사기범이 그래요. 전화해서 확인하시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당할 수 있고 아까 의사도 당했죠. 현직 의사도. 근데 진짜 가장 안 믿기는 부분인데 모르는 앱을 자기 폰에다 이렇게 깐다고? 미쳤어? 이거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에 절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구조가 무서운 거야. 순서를 보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사기꾼은 처음부터 절대 겁을 주지 않습니다. 첫 전화는 이렇게 시작해. 사무적이야. 서울지검 수사관 김머식입니다.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무섭습니까? 개그지 개그. 일단 대화가 시작돼. 끊을 타이밍인데 끊을 이유는 없어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걸로 이름, 생년월, 주소까지 다 맞추고 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명의 계좌에서 의심거래가 포착됐다고 말을 해. 없다고 하면 명의 동영이고 있다고 해도 자금 세탁 경로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설계는 돼 있어. 마치 이제 내기장기 타짜들 하는 거 있죠. 마귀들. 여기까지도 공포가 아니야. 불안 정도야. 개구리는 끓는 물에 넣으면 튀어나오죠. 근데 미지근한 물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지 죽는지 모르잖아요. 불안이 충분히 쌓였을 때 해결책을 꺼내요. 수사 협조 차원에서 보안 앱을 설치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얘가 내 이름이랑 주소랑 생년월일 다 하네? 그럼 내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수사관이 협조하라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 여기는 뭐냐면요. 겁에 질려서 앱을 까는 게 아니야. 협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스스로 들어서 까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OTP 앱 깔고 공인인증서 갱신하잖아요. 그 행동이랑 구분이 안 되게 정확하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 앱이 깔리는 순간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피해자 폰의 모든 정상 전화를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사기범 전화만 연결되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금감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한테 연결돼. 네, 금감원 맞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검찰청인가? 맞습니다. 누구 있나요? 맞아요. 검찰청에 그 수사관이 있습니다라고 다 확인을 해줘. 근데 실은 그게 다 그 사기범들이 받는 거였어. 여기 2단계까지 오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진짜 등신들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직접 확인했다라는 그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확인하고 넘어간 사람은 두 번째부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미끄러지는 거죠. 의사가 41억 이체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사기꾼의 말하고 전문가의 말, 이게 뭐냐면 구조는 같은데 목적이 달라요. 정리하면 사기꾼의 5단계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속는 거야. 이 구조가. 첫 번째 공포를 만든다고 했죠. 두 번째 시간을 뺏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유일한 해결자가 되고, 네 번째 반론을 차단해. 마지막엔 어떻게? 계좌이체, 즉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 중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마케팅 퍼널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 두 번째 긴급성 부여, 세 번째 해결사 포지셔닝, 네 번째 반론 처리, 다섯 번째 행동 유도. 사기꾼은 이걸 거짓으로 만들고 전문가는 데이터하고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채우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5단계를 안 쓰네. 사기꾼들은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요. 앵무새처럼. 몇백 명, 몇천 명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겠습니다. 상담할 때는 다들 어느 정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대면 상담에서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병원이든 1인 기업이든 프리랜서든 전문가든 이런 분들은 상담할 땐 다 잘해. 근데 유튜브 영상 어때? 나를 알려야 되는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인스타 릴스 또는 뭐 소개 페이지, 이 퍼스널 브랜딩 콘텐츠에서 이 5단계를 안 쓴다는 거야. 고객이 상담실에 오기 전에 보는 콘텐츠죠. 그러니까 상담실에 올 일도 없는 거야. 사례 두 개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계속 손해 보시겠죠. 실력에 비해서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 세무사님이 계세요. 월 매출 400만 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분 실력은 진짜 좋은 분인데 경력이 12년이고 남들 절세 정말 귀신처럼 잘해줘요. 비장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안녕하세요 무슨 세무사래.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대요. 내용을 풀면요. 결국엔 뭐냐면 5단계 중에서 주로 3번만 얘기해. 즉 해결사 포지셔닝. 그러니까 결국엔 나 잘한다 이거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끝. 이걸 5단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1단계예요. 문제인식.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종소세를 매년 수백만 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더 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긴급성. 5월 신고 지나면 경정 청구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못 돌려받은 세금 그냥 증발합니다. 이제 3단계예요. 이제 해결사 포지셔닝이죠. 저희가 최근 3개월간 경정 청구로 돌려받은 평균 금액이 1인당 370만 원입니다. 이제 4단계 반론 처리. 이제 세무사 비용이 부담되시죠? 근데 돌려받는 금액이 수수료의 3배에서 5배 이상입니다. 못 돌려받은 비용도 없고요. 5단계 행동 유도. 댓글에 절세라고 쓰시면 무료 세금 진단 링크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뻔한 사례인데 제가 뻔한 사례를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영상 하나에 5단계 전부 다 들어갔어요. 시청자 영상을 보는 동안 나 세금 더 내고 있었어? 지금 안 하면 날아가네? 퍼머죠? 이 사람이 돌려주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없네? 댓글 달아야겠다. 이 흐름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상 하나에서 실제로 상담 문의가 40건이 넘게 왔어요. 이전에는 월에 2-3건이 전부였거든요. 사례 두 번째도 말씀드릴까요? 1인 PT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컨텐츠를 보면요. 전형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뭐 하체 루틴입니다. 뭐 스쿼트 20개, 런지 15개, 레그 프레스 12개.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실력이 있어요. 경력도 있고 그래서 운동 영상 아주 잘 만들어. 근데 누가 이 영상 보고 이 사람한테 PT 받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할까요? 이건 5단계 중 3번에 치중된 거예요. 저 운동 잘합니다 라는 해결사 포지셔닝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꾸면요. 1단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1분 만에 20년 된 디스크 통증 없앤 동작. 2단계 이거 SP인데 진짜 통증이 사라졌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앞단에서 빌드업이 전부 끝나서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해 댓글에. 나는 안 맞는데요? 근데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742만 조회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로 프로필 링크에서 PT 서비스 확인하라고 하면 끝입니다. 이 릴스 하나로 나 허리 통증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였다고? 그래서 이 동작 1분만 해보라고? 20년간 날 괴롭혔던 통증이 정말로 이 동작 하나만으로 사라졌네? 그럼 이분한테 PT 신청해야겠다라는 자동 퍼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740만 명 중에 10,000명만 해도 이거 얼마야? 재벌 되겠네? 결과요? 실제로 릴스 하나로 1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늘어났고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안 쓰면 뭘 잃게 되냐?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3번만 쓰면요. 영상 올려도 이분 잘하네. 내용 좋네. 정보 좋네. 하고 지나가요. 문의가 오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나와도 매출로 안 바뀐다고요. 실력은 나한테 있는데 돈은 5단계 쓰는 경쟁자한테 갑니다. 실력하고는 무관하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막 80개 전화번호 목록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애들 속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5단계 전부 쓰는 건 어떤 이득이 있냐? 영상 하나가 24시간 일하는 영업사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는 동안에도 시청자가 너 나 이거 해당되네? 너 지금 이거 해야 되네? 이 사람이 답이네? 불안한 것도 다 해결됐네? 신청해야겠다. 이런 순서대로 스스로 완주를 하게 돼.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인데 문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왜 3번만 쓰면 절대 안 되냐? 대다수는 3번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실력은 있는데 월 수백만 원을 못 벗어나는 분들이 100% 이 패턴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5단계 중 3번만 쓰고서 왜 안 되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다 포기합니다. 사기꾼들이 무서운 건 5단계 전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단계만 빼도 사기가 안 터집니다. 시스템이 무서운 건 바로 이 완결성에 있어요. 하루에 수백 번 연습시킵니다. 3번만 쓰면 뭐가 되냐? 이력서에 이름이랑 사진만 써놓고 왜 면접 연락이 안 오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경력도 안 쓰고 자기소개서도 안 쓰고 연락처도 안 쓴 이력서인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들이 뽑아줍니까? 정보가 없는데 뽑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잘합니다만 반복하는 콘텐츠가 딱 이런 거예요. 이름만 적은 이력서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기꾼의 말을 해부하면서 5가지 구조를 봤습니다. 첫 번째, 공포를 만든다. 두 번째, 시간을 뺏는다. 세 번째, 해결자 포지셔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자가 된다. 네 번째는 반론을 차단한다. 다섯 번째, 행동을 유도한다. 이 구조 100년 된 마케팅 퍼널하고 정확히 같습니다. 사기꾼은 이걸로 41억을 빼앗았고 전문가는 이걸로 수만 명한테 자기를 각인시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좀 약간 화가 납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설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천 분 이상을 만나봤는데 전부 다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5단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3번만 쓰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더라고. 사기꾼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전부 쓰는데 정직한 전문가는 이거 3번만 쓰고 버티고 있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버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만 말씀드린다면 실력은 절대 기억을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5단계로 각인된 그 사람을 찾지 실력은 그 사람 본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실력 없이 구조로 수십억을 이제 뺏어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 모든 곳에서 돈 되는 구조를 캐와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단계 우습게 보이지? 써보기나 해봤어?